안녕하세요. 순조로운 심리생활 5분 양육 꿀팁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델하우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생각나서요. 그 아동이 이제 센터에 오면 얼마나 엄마에게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했던지 제 눈에 띄었는데요. 치료실에 들어갈 때조차도 엄마를 못 잊어서 엄마랑 분리하는 게 힘들어서 처음에는 엄마랑 치료실에 같이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혹은 이제 엄마가 문 앞에서 앉아있게 하다가 문을 닫으면 안 되고 또 문도 열어놔야 됐다가 이제 그렇게 엄마랑 분리하는 걸 힘들어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 볼 때마다 우리 큰딸도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는 왜 그럴까, 그 아이의 마음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큰딸은 지금 29살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어릴 때 지독하게도 저한테 매달리던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언니 집에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제가 떠나고도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저랑 같이 외출을 할 때도 제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뭐 손가락 2개만 이것만 잡아 라고 했더니 그걸 너무 애절하게 붙잡고 늘어져서 제가 손가락 인대가 늘어날 정도였어요. 손가락을 못 잡게 할 때는 제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안심을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것이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제 그렇게 매달렸을까 하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막상 지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짜증도 많이 나시고요. 이 아이의 마음이 뭐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그 실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고요.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봉지, 미국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시멜로 한 봉지씩을 주고 30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한 봉지를 더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30분 동안 이제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아이들을 찍는 거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고, 이제 참고 견디려고 아주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제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은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견디고 참아서 이제 그 마시멜로 2봉지를 먹게 되는 아이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다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2봉지를 다 얻은 아이들, 즉 참고 견뎠던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성취나 인간관계나 또 학업의 성취, 이런 면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이제 우세하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어떤 아이는 잘 참고 왜 어떤 아이는 잘 참지 못할까? 바로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디면 더 좋은 결과가 좀 있다가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좀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견딜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해요. 그 만족 지연 능력은 신뢰냐 불신이냐, 믿느냐 못 믿느냐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제 발달 단계를 이제 잘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발달 단계가 생후 1년쯤까지예요. 그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뭐냐면 바로 신뢰 혹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온다고 말한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있던 이 마시멜로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세상의 이치를 믿어야 되고, 또 끝까지 내가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견뎌서 성공할 거야 라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 신뢰, 타인 신뢰, 세상 신뢰는
모두 뿌리가 하나예요. 나는 나를 잘 믿는데 나는 남을 못 믿어,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타인을 못 믿는 것은 그 세상을 못 믿는 거고, 세상을 못 믿는 것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은 눈앞에 엄마가 없지만 잠시 후에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로 옆에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든 옷자락이든 잡지 않으면 엄마가 이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안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엄마에 대한 불신이었던 거죠.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저도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첫 아이를 낳고 집에 묶여 있으니까 답답했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언니 집에 자주 아이를 맡겨뒀는데 떨어지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모한테 가는 순간 저는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준비하고 직장이든 학교든 이제 떠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느 날 내가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절대로 그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딸은 엄마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져 버렸던 경험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곁에 있을 때 붙들고 늘어져야만 이제 자기가 엄마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분리를 하려면 분리가 주는 불안을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엄마가 틀림없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분리가 어렵지만, 분리할 때 짜증내고 울고 매달리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아무리 분리와 이별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땡땡아, 엄마가 지금 이제 모임을 꼭 가야 해. 그런데 시계가 팔자에 갈 때 엄마가 꼭 돌아올 거야.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전화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리고 보고 싶고 할 때는 너는 어떻게 견딜래? 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스카프를 좀 네가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을까? 뭐 아니면 과자를 먹으면서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전화를 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음번에요 반드시 그 시간에 돌아와야 돼요.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엄마가 떠날 때 팔자요 돌아올 거야 하면 아이는 팔자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 분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는 특히나 사라져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뭔가 상황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 좀 많아야 돼요. 예측 안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을 주거든요. 우리가 뭔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왜 불안하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원 시간에 엄마가 이제 마중을 나온다. 그러면 엄마가 마중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날은 엄마가 나가야 돼요. 어느 날은 엄마가 나갔다가, 어느 날은 이모가 나갔다가, 어느 날은 아빠가 나갔다가, 어느 날은 안 나갔다가 하는 것은 아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엄마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이는 뭐 누구나 세상이 예측 가능해야 안심을 하고요, 자기 행동도 통제가 가능해요. 그게 전능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은 내가 예측한 대로 돌아갈 거야. 세 번째는요, 엄마의 성향 자체가 돌발적으로 변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났더라도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마는 언제나 지가 예상했던 엄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고 때리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엄마의 모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엄마가 눈앞에 있지만 잠시 후에는 좋은 엄마가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이 아이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180도로 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칠 때도 여전히 한쪽 모습은 너를 사랑하고 늘 네가 보아왔던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저는 그 사랑의 그림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엄마가 혼낼 때도 사랑의 그림자를 이 아이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뭐 어떤 잘 자라곤 했지만 그 분리가 어려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두려움과 불안에 이제 쏟았는지를 제가 이제 29년 동안 살펴보면서 제가 그 중요한 이제 몇 년이죠. 정말 중요한 몇 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몇 년은 최소 3년, 최대 6년 정도만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로운 엄마가 된다면 이 아이들은 평생 안정적이고 세상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순조로운 심리 생활을 들으시는 우리 순심이들께서는 조금 더 신뢰롭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늘 사랑의 그림자가 보이는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에 또 만나요. 안녕.